오늘은 1화부터 12화까지 분석을 통해 앞으로 대혼돈을 가져오게 될 로이킴과 차정숙의 충격적인 가족사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그 내용에 소름이 쫙 끼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지난 11화로 가보겠습니다. 암에 걸리고도 아이를 지키려는 임산부의 희생에 감동받은 로이킴은 자신도 본격적으로 가족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서초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오직 차정숙에게만 알려주는데요. 문제는 로이킴과 남매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차정숙이 이 말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로이킴에게 조언까지 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해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차정숙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한 번은 시도해봐야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행운이 있길 바랄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차정숙의 한 번과 후회라는 말 속에 감춰진 진실이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1화로 가보겠습니다. 사위인 인호가 간 이식을 거부하자 오덕예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급기야 조카를 찾아가 간 이식을 부탁하게 되죠. 이때 처음으로 정숙의 친정 가족사가 드러나는데요. 알고 보니 이모인 오덕예가 어린 조카 남매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더군요. 그렇다면 친자식도 아닌 조카를 이리 돌볼 정도로 착한 심성을 가진 오덕예가 만약 자기 친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고 있겠죠. 하지만 지난 9화가 방송될 때까지 정숙과 엄마인 오덕예는 단 한 번도 아들이나 남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0화로 가보겠습니다. 남편 인호와 승희 관계를 알게 된 정숙은 친정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곤 오랜만에 엄마와 단둘이 침대에 누워 수다를 떨죠. 이때 처음으로 차정숙이 아빠 얘기를 꺼내는데요.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죠. 엄마는 아빠가 안 미웠어? 돈을 잘 벌어온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삼시세끼에다 바치면서 잘해줬어? 나 같으면 딱 안 살고 말았겠네. 이처럼 정숙의 말 속에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미움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친아빠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런 정황은 오덕예의 다음 대사에서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나는 과부 소리를 들어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내 새끼한테 아버지 없는 건 정말이지 너무너무 서럽고 가슴이 찢어지더라. 즉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오덕예가 자신이 과부 소리를 듣는 건 견딜만 했는데 자식에게 아버지가 없는 건 견디기 힘들었다는 소리였죠. 뿐만 아니라 오덕예는 남편이랑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애들 아버지니깐 그냥 사는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죠.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오덕예가 애들 아버지라고 언급한 부분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정숙이 말고 아이가 하나 더 있다는 소리이니까요. 참고로 오덕예 집을 가면 벽에 남모른 남자아이의 사진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남자아이가 로이킴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이킴과 정숙은 친남매 관계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덕예가 전 남편과 사별하고 딸을 위해 로이킴 아빠와 재혼한 게 아닐까 싶네요. 이 때문에 오덕예는 남편의 횡포에도 참고 살았고 정숙은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가 싫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린 로이킴은 아버지가 재혼한 후에 어린 마음에 친엄마를 만나겠다며 집을 홀로 나섰다가 길을 잃은 게 아닐까 싶네요. 이후 로이킴이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되면서 못 찾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오덕예가 남편이 죽기 전에 유전자 등록을 해놓았고 11화에서 로이킴이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하기로 하면서 뜻밖의 가족 상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로이킴과 차정숙은 피는 안 섞였지만 남매 지간이 돼버리면서 결혼까지는 못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차정숙 곁에서 로이킴이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